안녕하세요 멘티 여러분. 오늘은 많은 사업가들이 빠질 수 있는 레버리지 함정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사업을 시작하고 통장에 순이익이 쌓이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 바로 대출로 사업을 확정하려고 하는 유혹이 생기죠. 물론 그것도 맞는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레버리지에 의존할 때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리고 수익을 내다가 오히려 빚더미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가들이 초반에 성공을 경험하면 자신감이 생겨 그 자신감 때문에 돈을 한번 왕창 벌어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매달 벌어들이는 수익으로는 사업을 크게 확장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사업을 1, 2년만 해봐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대부분 대출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금 운용 이제 내가 할 수 있지 라는 자신감이 있으니 매출을 더 늘리기 위해서 대출을 과감하게 시작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매출은 오르지만 실제로는 빚이 늘어나면서 자금 흐름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금 이자를 조금만 납부하면 돼 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경영 악화가 돼도 이 방식에 익숙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어려워지면 그 어려워진 부분을 좀 운영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우선 빚으로 막고 보자 라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러면 당연히 눈덩이처럼 커지는 빚이 결국 결제일마다 굉장히 큰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고 사업 운영이 전반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생각하는 사업 초기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익이 쌓이기 시작할 때 빚을 먼저 청산을 하고 그렇게 한번 숨고르기를 한 상태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전략을 다시금 설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지금 현재 운영되는 상황에서 순이익이 500만 원을 벌리고 대출 이자는 뭐 한 달에 30만 원 정도니까 괜찮다 생각하고 조금씩 가계 지출도 늘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즉 돈이 벌리니까 자연스레 조금 더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차를 생각하게 되면서 빚과 상관없는 가계 지출이 계속 늘어나요. 흥미로운 것은 역사를 살펴봐도 돈을 벌어서 쓰는 것을 늘리는 것은 매우 쉬운 반면에 수익이 줄어서 지출을 줄이는 방향은 정말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불확실한 것의 연속이기 때문에 내가 레버리지를 운영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대출부터 갚고 그 다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탕을 노리는 도박과 같은 모양새가 되어버립니다. 도박은 삶에서 자금을 운영하는 것이 미숙한 사람일수록 빠져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사업에서도 베팅을 하듯이 큰 돈을 넣거나 혹은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금을 더 끌어다가 막아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야 2번에서 3번, 길어야 1년에서 2년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빚이 더 크게 늘어나고 다시 출발점으로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레버리지 하니까 이런 걸 운영하는 사람이 꽤나 유능한 것 같죠? 네, 유능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레버리지는 굉장히 날카로운 칼날과 같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칼날은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자의 손이 다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레버리지를 보수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마음이 없으시면 그나마 잘 되던 사업으로 돈도 모으지 못하고 오히려 다 잃어버린 다음에 새롭게 출발한 마음을 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한두 달 사업에 사용할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한 것이라면 레버리지 괜찮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돈을 언제까지 모두 상환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수익의 얼마만큼을 상환할 것이며 그동안 가계 지출을 굉장히 많이 줄이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매출을 돌려서 순이익이 300만 원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마진율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재고를 더 미리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서 1,000만 원의 대출을 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순이익이 500만 원 올랐어요. 굉장히 좋은 시도였죠. 근데 이러면 대부분 200만 원을 가계에서 더 쓰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똑같이 한 달에 순이익을 500만 원 내시는 대표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통장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어떤 분들은 빚을 갚고 순이익을 쌓아서 그 다음 단계로 사업을 확장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 돈이 벌린다고 더 쓰려고 하기보다 원래 300만 원 벌듯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의 추가 수익은 대출금을 갚는 데 모두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5달 정도 상환 계획이 세워질 것이지만 보통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로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나 약간의 작은 변동성 때문에 혹은 수익의 일부를 사업에 또 집어넣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잡아야 됩니다. 주의할 점은 가계 지출을 늘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가계 지출이 순위 300만 원 때와 1천만 원일 때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 1차적으로 사업가로서의 자질은 만들어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돈을 잘못 쓰면 돈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제대로 쓰면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됩니다.